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1년 마학 6부 시작하겠습니다. 46 말의 운동 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 산소 소모량이 크다는 것은 말의 에너지 대사율이 낮고 운동 능력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동맥으로 박출할 때 혈액의 흐름에 대한 혈관의 저항으로 형성된다. 3. 장거리 지구력 훈련을 오래 하면 호중구와 호산구가 증가한다. 4. 심장 박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운동 능력이 좋은 말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솔직히 이거 어려운 말 다 써놔가지고 언뜻 보면은 풀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문제인데요. 그래도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산소 소모량이 많다는 거는 말의 에너지 대사율이 높고 운동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격한 운동을 할수록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최대 산소 소모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더 격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산소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대사율이 좋고 운동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산소 소모량이 낮다는 거는 산소가 많이 있어도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말 잔뜩 써놨는데 어쨌든 심장이 한번 이렇게 뿜어낼 때 그때 혈관에 혈액이 지나가고 그 혈관에 혈액이 지나가면 생기는 압력, 저항, 이것 때문에 혈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와 장거리에 따라서 이게 생기는 그런 백혈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거리 전력질주 훈련을 오래 하면 림프구, 면역 반응에 작용할 백혈구의 수가 증가하고요. 장거리 지구로 훈련을 하면 호중구, 그래서 호중구는 세균을 탐식하는 백혈구, 그리고 호산구도 이제 백혈구의 한 종류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도 좀 나왔던 그런 쪽이네요. 그래서 단거리는 림프구, 면역 반응, 그리고 장거리는 호중구와 호산구, 세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번도 심장 박출량이 큰 말, 한 번에 피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말, 그렇게 되는 말들이 심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 말의 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산소 훈련은 말의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말의 1분단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2.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요통이 있는 말의 경우 수영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무산소 훈련은 충분한 유산소 훈련을 통해 심폐기능과 근골격계를 다져놓은 후에 실시해야 한다. 4. 언덕 훈련은 후구의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가끔 나오는 거라서 바쁘면 보지 마세요. 뭐 이런 말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 중에는 유산소 훈련과 무산소가 있는데 유산소 훈련은 산소를 쓰는 훈련이고 무산소 훈련은 이제 산소를 쓸 정도 최대한 산소를 쓰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그 이상의 운동을 할 때 무산소 훈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유산소 훈련은 말의 심폐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수영 훈련은 수영을 하면은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말이 이렇게 헤엄을 치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은 좀 이렇게 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머리를 일정 수준 이상 들어야 코로 물에 안 들어가겠죠. 그런 거 생각하실 때는 허리에 힘이 좋아야 머리를 유지해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허리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요통이 있는 말들은 수영 훈련을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 2번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산소 훈련이 유산소 훈련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능력치를 넘어설 때 잠깐 근육에 남아있는 그런 걸로 짜내서 하는 그런 순간적인 훈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산소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말들이 무산소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또 무산소 훈련 하게 되면 몸에 또 안 좋은 성분도 막 남게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정도로 강한 훈련이기 때문에 유산소 훈련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강화해 놓고 또 근골격을 뼈를 다져놓은 후에 실시해야 말에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훈련은 엉덩이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어떨까요? 언덕 올라갈 때 엉덩이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쨌든 언덕 훈련을 통해서 후구의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8 말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훈련 효과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운동기 질환이 원인이 된다. 2. 준비 운동은 끌기 평보 운동으로 2-30분 정도 시키며 계절에 따라 준비 운동 시간을 조정한다. 3. 마무리 훈련은 말의 호흡과 심박수가 거의 안정 상태인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실시한다. 4. 마무리 운동은 근육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공급된 산소를 이용해 젖산을 축적시킨다. 정답은 4번이고요. 뭐 준비운동, 마무리운동 한 승마장에서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사람도 사전에 스트레칭도 하고 간단하게 조깅, 러닝 이렇게 살짝 간단한 운동을 해줘야 실제 운동할 때 몸에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끝날 때도 운동을 해줘야 그리고 덜 피곤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승마할 때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철저히 하는데 제 개인 운동할 때는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철저하게 안 해서 많이 피곤하고 한데 어쨌든 마무리 운동도 많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문제에서는 그 마무리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근육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공급된 산소를 통해서 근육에 있던 젖산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운동을 마치면 속보로 보통 10분간 가벼운 운동을 시켜서 산소가 결핍된 근육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근육에 있던 젖산을 공급된 산소를 이용해 마무리 운동을 하는 동안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축적되어 있던 젖산이 단시간 내에 제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이 어쨌든 근육에 있으면 안 좋고 다음날 뻑적지근한 그런 근육통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4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9 말의 발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 제벽이 얇고 백선은 명확하고 뚜렷한 것이 좋다. 재관지피는 제벽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며 작은 벨트 모양의 피부로 각질을 생성한다. 제차는 굽바닥 뒤쪽에 있는 삼각형의 부드러운 조직을 말한다. 4. 직쿠션에는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하여 있다. 발굽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발굽은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발굽 관련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관리에서도 꾸준히 나오니까 한번 개념을 잡아놓으면 이제 그 발굽의 모양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개념을 잡아놓으면 양쪽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발굽의 외벽인 제벽은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서 보호를 할 테고 깨지는 거나 이런 게 좀 덜 할 테고 하겠죠. 그리고 백선인 흰선은 명확하고 뚜렷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벽이 얇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참고로 백선은 그 발굽 못 박을 때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고요. 재관진피는 제벽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며 작은 벨트 모양의 피부로 각질을 생성한다. 되는데 요거는 제각진피입니다. 제각진피.
각질을 생성하잖아요. 제각진피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관진피는 제관부 둘레의 제각 바로 안쪽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벽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제차. 제차는 굿바닥 뒤쪽에 있는 삼각형의 부드러운 소식. 이거 발바닥 당연히 승진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말 발굽은 다 파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것 같고, 모든 시험에 제차 관련 시험이 아마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말에서 제차는 중요한 부위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직후시험은 적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굽 바닥과 제3질골 사이에 쐐기 모양의 탄성 섬유성 지방 덩어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격 흡수 같은 것도 도움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이렇게 짝져진 것은 간은 장기의 위치가 변해서 폐색으로 이어지는 산통이며 분병량이 감소한다. 나는 발굽 바닥이 쇠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외상을 말한다. 1가 변위상 나 좌상, 2가 가스산 나 답창, 3가 변위상 나 답창, 4가 가스산 나 좌상. 솔직히 뭐 이렇게 객관식 써놨지만은 뭐 주관식 두 문제나 같은 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장기의 위치가 변해서 폐색으로 이어진다. 원래대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내장기관에 음식물이 잘 지나갈 수가 있는데 뭐 어디가 꼬였다거나 뭐 위아래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기 위치 때문에 한 거니까 위치가 변해서 그래서 변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색으로 이어지고 자주 흔한 산통인가 봐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책에는 매우 흔한 산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흡수가 증가하고 분병량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굽이 바닥에 쇠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체 찔린 외상, 요거는 답창이 되겠죠. 답창. 그래서 요거는 변위산, 가스산 하는 그 장기의 그 5가지 산통, 그거는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말에 그런 상처 뭐 이런 것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말 보건관리에도 같이 나오는 문제니까 한 번만 알아두면 양쪽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답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나왔어요. 네, 작년에도 나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가스산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당연히 가스산이니까 가스가 찬 거예요. 그래서 대결장이나 맹장에 가스가 축적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산통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맹장의 바늘을 찔러 공기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좌상은 피부의 손상과 함께 발생한 심한 타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게 부딪혀서 피부도 찢어지고 멍들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좌상도 20년에 작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주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1년 마학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 보건관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